아이고,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저도 뭐 이런 앞으로는 이제 3선 이상 하신 분들은 모시지 못. 너무 힘들어. 어렵습니다. 그러나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이제 또 그 시간 이어서 두 분이 또 재밌게 좀 엮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우리 최은경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김현우 소장님. 제 이름 맨날 까먹죠. 근데 희한하게 네. 진짜 얼굴은 안 까먹는데 이름이 참 기억이 안 나는 아니, 분이에요. 너무 근데 얼굴까지 까먹으면 뭐 그냥 없는 끊어야 되는 사람. 거 아니에요? 자, 오늘 브리핑하고 네, 또 경제 뉴스들이 좀 있으니까 이거 빨리빨리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거부권 행사입니다. 빨리 가자고 하시니까. 네, 거부권 행사 되는 거죠? 제2요구권. 네, 뭐 이거 새로운 일은 아니었고 예고됐던 네. 거니까요.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브리핑을 했는데 특검 법안은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50억 클럽 특검은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이다. 도이치 특검은 도이치 특검은 네.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네, 두 개 다. 네, 예상됐던 거니까 길게 안 가는데 네. 그 계속 가능성으로 제기되었던 협상 카드들이 아. 살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뭐였냐면 네. 대통령실이 오늘 기자들이랑 만나서 김건희 여사를 담당하는 제2부속실 설치. 이게 그 언론들이 계속 얘기해왔던 거잖아요. 네네. 제2부속실이 없어서 이 문제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를 해보겠다. 아하. 처음으로 그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네. 그리고 특별감찰관, 이건 대통령실과 그 친인척을 감찰하는 그 담당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는 이제 여야 합의로 추진해서 보내면 지명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건 뭐 입장 변화가 크게 없다고 주장하긴 하는데 네. 아무튼 이걸 좀 전향적 입장으로 아마 이게 나중에 제의 요구하는 과정에서 네. 협상 카드로 쓰이지 않을까 이제 하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네. 그런 질문이 나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제는 이 특검 법과는 관련이 없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까지 대통령실에서 마무리를 알겠습니다. 지었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썰물처럼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다리세요. 아직 나가실 조금 때 있으면 아닙니다. 예. 그 김성애 소장님하고 그렇죠. 김병민 전 최고위원이 옵니다, 그분 여러분. 옵니다. 조금만 예. 기다리세요. 그 정 여러분 자꾸 이렇게 나가시면 저희 저 이준석 전 대표랑 전화 연결도 할 수 있거든요. 예, 좀 기다려 주세요. 틀어놓고 식사하세요. 금방 끝내드립니다. 예, 지금 네. 어디 갈 데도 없잖아요, 네. 여러분도. 자, 다음 뉴스 가볼까요? 이거 이재명 대표 네. 피습 요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네. 쭉쭉쭉 이어가 쭉쭉쭉 보겠습니다. 갑니다. 네. 첫 번째 8쪽 변명문. 변명문 뭐냐면, 나왔죠. 네,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 씨가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살인 미수 혐의고요. 근데 김 씨가 지금 이제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에 있으면서 기소될 때까지 경찰 조사를 받을 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산지검 호송출장소 앞에서 기자들과 문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왜 공격하셨습니까? 이거를 경찰에다가 내 변명문을 8쪽짜리 제출을 했어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 스스로 변명문이라고 네, 하는 변명문. 거군요. 그래서 이게 변명문이 된 건데요. 사유서도 아니고 네, 변명문이에요. 변명문이라고. 네. 근데 이제 이 변명문이라는 게 그 외투 주머니 안에 있었다고 아, 하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정확한 제목은 남기는 글이었다고 합니다. 남기는 네네. 글. 1시간 반 전이네. 10시 반에 부산청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그 피의자 행적이 일부 확인이 됐다. 네. 충남 아산에서 1, 2일 이틀간 행적이 확인이 된 건데요. 아산에서 아침 일찍 KTX로 부산역으로 이동을 했고 네. 그 이후에 봉하마을, 양산, 울산역으로 이동을 했다가 다시 부산역으로 돌아와서 가덕도로 갔다. 계속 따라다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순서가 좀 바뀌긴 했지만 아마 일정을 알고 돌아다녔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가덕도 모텔에서 1박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된다. 공범이 있는지는 경찰이 계속 수사를 하겠다고 네. 했고요. 그리고 그 남기는 글이라고 사실은 제목에 돼 있대요. 이 사람 본인 입으로는 변명문이라고 했는데 그 8장짜리는 남기는 글이라는 제목이 네. 있었고 여기서는 여러 차례 역사를 언급했고 역사적 사명감 이런 걸 강조하면서 조금 현학적 단어들 난해한 문장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좋습니다. 하여튼 8쪽 변명문 있었고요. 네, 있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지금 상태. 어땠습니까? 네, 어제부터 미음으로 식사를 하면서 간단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제 말을 거의 못했다가 이제는 얼굴 본 사람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도 인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다고
하네요. 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당무 복귀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네네. 주요 당무들은 보류된 상태지만 면회가 자유롭게 되면 바로 보고하고 진행을 하려고 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낙연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 이런 분들이 이제 방문 요청을 한 거예요. 병문안 요청. 근데 당분간은 받지 않겠다. 네. 안정될 때까지. 그럼 이재명 대표가 1월 한 중순에서 하순 정도에 이제 퇴원을 할 텐데 그때 어떤 메시지를 낼지가 이제 향후 정부도 중요한 첫 메시지. 점이 될 텐데 네. 대전은요? 처럼 뭔가 네. 뭐 부산은요? 뭐 아. 탈당은요? 뭐 용산은요? 그런 이런 거 걸 있을 따라하진 거잖아요. 않겠죠. 예. 네. 첫 메시지가 뭐가 될지가 네. 이제 주목이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빨리 가보겠습니다. 네. 때 아닌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이거 논란. 이게 이송 왜 과정. 만드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냥 논란을 네. 더 만들지 말고 있는 것만 좋습니다. 정리해보면요. 이 이송 과정에 있어서 약간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어제 민승기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가 수술 경과를 브리핑하면서 네. 나온 이야기가 부산대병원을 또 자극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산대병원 요청을 받아들여서 수술을 준비했다. 네. 목 정맥이나 동맥의 혈관 재건술은 난이도가 높고 수술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워서 경험이 많은 혈관외과 의사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거는 조금. 네, 그리고 우리도 외상센터에 있다. 이제 이게 서울대 네. 브리핑의 핵심이었는데 그 이제 지역 의료계가 부글부글 끓었잖아요. 네. 우리도 할 수 있어가 이제 여기도 핵심입니다. 부산대병원 그 김영대 권역 외상센터장의 이야기는 의학적 측면에서 환자를 외부로 이송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다. 출혈이 클 수도 있고 위험이 네. 있기 때문에 우리도 수술 준비 다 했다. 음. 우리도 혈관외과 교수 셋이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송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가족이 요청했기 때문에 네. 논의 끝에 이송 결정을 한 것이다. 서울대병원은 이제 부산대 부산대가 요청을 요청해서. 했다는 거고 네, 네. 부산대는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고 가족이 요청한 요청했다. 거다. 네. 네. 이 정도 하시죠. 네, 이 논란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주말 지나면 조금 잦아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다음은 나비 효과입니다. 나비 나비 효과. 효과. 네. 야 오늘 빨리빨리 가시네요 정말로. 네. 이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금 전국 순회를 하고 네. 있는데 그 어제 광주에 방문해서 5.18 민주묘지를 사진 보십시오. 네. 네. 아. 느낌 있죠. 네. 5.18 민주묘지를 앵글이 의미가 있네요. 의미가 있어요. 밑에서 누워서 찍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진 기자의 그 어떤 그러네요. 분투가 느껴지는데 저 왼쪽에 저 얼굴 좀. 저분은 근데 초상권 대해서 아이고야. 네. 네, 그런데 그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데 적극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네. 좀 감동적이었던 대목은 우리 당은 광주에서 호남에서 정말 당선되고 싶다. 이 나라 정치에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대단한 승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네. 네, 감동적인 싱크 다음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이 5.18 정신이 들어가면 우리 헌법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선명해지고 더 자랑스러워질 것 같은데요. 그 입장이 명확합니다. 이랬다고 합니다. 네. 근데 요거에 그리고 또 액션도 일부 있었어요. 그러니까 5.18은 북한 소행이라고 말했던 인천시의회 의장을 징계하라는 논의를 지시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징계 논의를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좀 전향적 행보를 보였는데요. 두 가지 평가가 나옵니다. 뭐 두 가지 평가는 뭐 나와요? 이제 하나는 네. 이게 새로운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그랬죠? 했고 네.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광주에 가서 그 얘기를 했고 이준석 전 대표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들을 했는데 네. 두 번째 이걸 진짜로 할 생각이 있으면 원포인트 개헌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요걸 헌법을 위한 개헌이라도. 헌법 전문을 개정하는 개헌이 필요한데 늘 말뿐이었다 지금까지. 너는 다르냐 이게 이제 광주의 질문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2018년에도 이거를 5.18 운동하고 부마 항쟁, 6월 항쟁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그 전문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때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었나요? 아무튼 반대를 해서 표결 절차를 밟지 못하고 폐기가 됐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바로 기자들이 물어봤죠. 네. 윤재욱 원내대표에게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제 그 고민이 필요한 부분. 또 그렇게 가네. 네네네. 뭐 같이 고민해, 다 같이 또 고민해. 고민해봐야겠다. 네. 고민이 지금 몇십 년째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고민하기로 할 것 네. 같고요. 이 와중에 네.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남긴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사진? 네. 네. 아, 에스컬레이터. 느낌 있죠. 예, 네네네. 빨간 마스크. 이게 뭐였냐면 이렇게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에 이제 그 네. 주요 정 관계 인사들에 대한 경호 수위가 뭐 그럴 당연히 수밖에 높아질 없죠. 수밖에 예, 없었고 예. 이게 민생 행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제 당사를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광주에 갔는데 네. 그 직전에 이제 동대구역에 갔을 때
그 따라간 기자들이 야, 이 경찰 다 나왔다고 지금 대구에 있는 경찰 다 온 지금 것 같다는 이야기를 방금 막 저 욕 비슷하게 나온 아니, 거는 아니, 야야야 그때 막- 당시에 그 기자들이 한 얘기를 예, 옮긴 거예요. 야야야 막 이랬거든요. 야야야야. 야, 경찰 다 나왔다 야 이랬는데 그랬거든요. 근데 네, 그랬거든요. 이제 광주에 갔는데 네. 기동대 4개 중대 등 전담 경호팀 280여 명이 투입이 됐다는 거예요. 280. 야 대통령도 그 정도 안 되지. 네. 근데 이제 네. 평소 주요 인사들에 대한 네. 경호 인력의 2배 수준이었다. 아, 근데 그렇죠. 이제 280명이 있으면 제 생각에 100명이 흩어져 있어도 180명이 같이 움직이기 참 힘들 것 같아요. 와. 아니 모인 사람들보다 더 많을 것 같아.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네. 원래 광주 시민들을 만나겠다고 간 거였잖아요. 만날 수 만날 수 없어. 근데 뭐 경찰도 광주 시민이겠죠? 거기 사니까. 근데 이제 아. 쉽지는 않아 보였다. 아, 그래요? 네, 이제 그래서 이걸 비판을 받으니까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 발끈했습니다. 네. 야, 우리는 경호 인력을 최소화해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단 말이야. 아. 우린 가까이 가려고 했어 국민 속으로. 근데 근데 경찰이 살해 위협을 감안한 경찰이 판단해서 이렇게 늘렸고 네. 그 이후 청주 일정 등에서는 경호 인력 대부분이 철수를 했단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템포 딱 시간에 맞게 하는 거 보셨죠? 네. 소장님. 네. 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네. 시간 없어요 지금. 주요 인사들을 저희 모시기 위해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나비 효과가 하나 더 있어요. 네네네. 아, 더 있어요? 네. 여야가 공천 과정에서 증오 정치를 조장하는 발언을 한 인사들에게 강력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오.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공천을 배제할 수도 있다. 그래요? 예를 들면 SNS에다가 요새 혐오 발언을 한다거나 지지자들과 계속 더 소통하면서 그 발언의 수위를 높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공격 발언. 네. 이런 것들을 공천 심사 과정에서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할 수도 있다. 라고 요거 이제 핑계로 미운 애들 찍어. 그러니까 아니 정치물이 담뿍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네, 점점 뇌가 썩었어. 네, 네. 뭘 네, 얘기해도 요새는 뭐 먹다 이렇게 놓쳐도 막 만두 얘기하시고 정치물이 아주 듬뿍 큰일 들었어요. 났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바람직합니다. 네. 네. 자, 다음은 네. 콘크리트 벽을 깨자. 콘크리트 벽을 네, 깨자고요? 깨자. 아, 최 기자님도 요즘에 네. 물이 잔뜩 올랐어요. 아니, 저는 뭐 거의 중독자잖아요. 아니, 이분은 정프로 물이 들어갔고 원래 이렇게 가벼운 분이 아닌데 요즘 엄청 가벼워졌어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네. 제가 그 관심 갖는 사람 윤석열 대통령. 정부 부처 업무 보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새해가 됐잖아요. 네. 원래 이제 보통은 정부 업무 보고는 부처별로 진행되는 게 관례고요. 네. 작년엔 청와대 영빈관에서도 하고 음. 부처에 내려가서 받기도 하고요. 현장 업무 보고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 중요한 네. 현장들이 있을 테니까. 근데 올해는 대통령 마음속에 가득 있는 그 민생, 현장. 마음속에 가득 있는 거 팩트 체크했죠? 그럼요. 왜냐면은 2년보다 민생이라고 했거든요. 아, 팩트 체크 됐어. 물론 그 석 달 전에는 민생보다 2년이라고 했지만 네, 그거 바뀌었어요. 네, 그 계속 이제 막 이게 두 가지를 이렇게 어떻게 두 마리 토끼를 고심이 잡으려고. 크셔. 네네. 네, 대통령 자리가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게 거의 부채 파는 아들이랑 우산 파는 아들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네. 네, 이제 두 개를 다 가져가려고. 와, 비유가 좋아. 정말 최인경 기자가 아, 오늘 좋아. 폼 미쳤네요, 진짜. 민생과 지금 이념 사이에서. 그런데 아무튼 네. 그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이번에는 아유, 진행을 멋있다. 했습니다. 타운홀이다 이번에는. 네네 경기 용인 중소기업 인력개발원에서 네. 열었는데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직접 참여시킨 거예요. 시민 70여 명이 참여를 했고 네. 부처도 이제 일반 국민들이 대통령 옆에 주부와 벤처기업 대표가 앉았다고 아니, 하는데. 뉴스에 난 주부 이렇게 꼭 나오길래. 저는 그 주부라는 게 좀 되게 기분이 아니, 뭐, 별로 안 그 좋더라고요. 40대 여성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요. 주부 이렇게. 마치 메인 잠이 주부인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누구나 주부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근데 아무튼 뭐 이렇게 그래서 시민들과 치고, 함께했다. 이 우리 동료 시민들과 함께했다는 취지고 네. 이렇게 앉아 있었고 그다음에 일반 국민, 전문가, 정부 관계자, 정치권 인사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원형을 그려가지고 타운홀. 앉았다. 네. 네. 했는데 대통령이 또 주옥 같은 말씀 하셨습니다. 아하. 그래서 제가 정부와 국민 사이에 핵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만한 아주 두툼한 그런 콘크리트 벽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깨야 됩니다.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 주시고 정부는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아유, 의지가 아주 강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10차례 정도 네. 업무 보고를 제가 이제 현장에 업무 보고를 하고 있는 부처에 있는 저희 친구들 싹 돌렸어요 전화를. 그랬더니 네. 이제 원래는 부처별로 한 적이 많았는데 네. 이번에는 컨셉별로 한다. 컨셉? 그러니까 이제 부처 간의 장벽을 허물어서 네. 예를 들면 저출산이다. 그러면 이제 복지부랑 여성가족부랑 뭐 이 관련된 부처들이 있을 거 네, 아니에요. 네. 그런 데가 같이
교육부랑 뭐 이렇게 가는 거고 일자리가 주제다. 그럼 이제 고용노동부랑 또 이제 기재부랑 이 등등등이 같이 모여서 하나를 만들고 네네. 이런 식으로 10차례 전국을 돌면서 한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상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소통의 일환이기도 하고 그 총선을 앞두고 전국을 한번 다지기 들어간다는 네. 의미도 있긴 있고요. 아니 근데 그 국민과 정부 사이의 벽은 네. 왜 생긴 겁니까, 그거는? 몰라서 물으시는. 아니야. 거예요? 모르니까 물어보지요. 아, 네네. 소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예. 성침을 다 드신 사람이. 제가 뭐 의도를 갖고 묻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의 네. 그러니까 이 진심을 한번 어떻게 빙의해서 해석을 또 해보자면 빙의까지 한다. 두 가지. 하나는 나 스스로의 반성. 아하. 국민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아. 나 자신에 대한 반성. 자아 성찰이네요. 그리고 이제 직접 만나서 얘기 듣는 걸 참 좋아하시는 스타일이니까 아, 그거 하나가 이야기를. 있고 네. 두 번째 이 너네 부처가 음. 좀 나를 보고 일하지 말고 음. 국민 보고 일해라. 야. 현장 중심으로 일해라. 아, 이제 해석 이런 진짜 잘한다. 의중이 들어있다고 담뿍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죠. 아니 그 안에 들어갔다 오신 거예요 혹시? 아니 저는 매일 밤 생각해요. 윤 대통령을. 그러니까 야, 윤 대통령. 야 오늘 제목은 나왔다. 오. 최윤경 매일 밤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 저는 남자. 왜냐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진짜 네.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대통령은 뭐가 하고 싶은 걸까? 이 말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를 진짜 항상 신기하다. 생각하는데 아 이런 기자가 없어.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근데 원래 그렇게 배우죠. 네가 만약에 여기 당 네. 취재를 한다. 그렇죠. 당 대표라면 무슨 생각을 하겠니? 이제 이런 얘기를 항상 그러니까 들어요. 이제 기자는 현장을 뛸 필요가 없고 아, 그 사람이 빙의하면 무슨 생각을 하나 말밤 생각해야 돼. 내재적 관점이 되게 중요하게 아, 강조되는 아, 시대입니다. 진짜 최윤경이 최고야. 멋있다. 예. 오늘 잘했어요. 홀딱 잘했어요. 오늘 브리핑. 매일 밤마다 생각날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근데 이제 이제 해석을 비판이 하셨구나. 예. 있었어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한테 질문할 사람을 대통령실에서 직접 선발했다는 거예요. 웃지 마. 여기서 웃으면 안 됩니다. 웃는 포인트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저는 이게 사람들이 되게 많이 특히 이제 일반 국민들이 비판하는 것이 네. 신년 기자회견 같은 대통령 기자회견을 할 때 질문 순서를 기자 순서를 정했다. 뭐 질문 내용을 미리 정했다로 네. 많은 비판을 받잖아요. 그쵸. 저는 근데 그거는 비판받을 대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통령의 뭐 즉흥적인 대응 능력이나 임기응변을 보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이 정부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보려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질문이라는 건 예상이 돼 있어요. 뭐 남북 관계 어떻게 할 것이냐, 경제 중에서 뭐 소비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등등등이 있잖아요. 고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건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는 답변이고 네. 그 질문을 예상 질문을 줬다 해서 그게 문제는 전혀 그렇죠,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이거 부처에서 선발을 아. 하고 거기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질문할 사람을 정했다. 이제 조금 아쉬운 대목이 있긴 그거 왜 그랬을까 생각해봐야지 또. 아, 이제 그거는 그거 이제 우리 대통령 마음에서는 뭐예요, 그거? 아니 그거 잘 모르겠어요.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오늘 밤에 가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오늘 밤도 생각합니다. 주말이 없습니다, 최윤경 이제 기자는. 애가 잘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튼 그 관례적으로 원래 모두 발언만 취재를 허용했다. 취재진도 다 빠졌거든요. 네. 6분 정도 모두 발언 듣고. 네. 근데 그거는 뭐 관례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또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네. 일반적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그냥 그렇죠. 갇혀 그렇죠, 있는 그렇죠. 토론이 예, 아니라 예, 전 예.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음.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이야라는 걸 얘기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대통령이 취임 초에 소통 의지가 과도했잖아요. 여기까지 넘쳐오른 소통 의지로 도어 매일매일. 스태핑을 매일 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소통 총량의 법칙이라고 한 5년치를 100일 동안 이제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와, 오늘. 괜찮나? 아 저요? 일을 또 회사. 못하고 역시. 야. 근데 아무튼 그냥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 2022년 8월 이후에 기자회견이 네. 없었어요. 아, 너무 총량. 아. 소통을 지금 다 써서. 2024년이잖아요. 네. 근데 아. 없었고. 아, 그래요? 네. 진짜요? 그리고 지난해 1월 조선일보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네. 신년 인터뷰로 가름하고 일절 그 이후로 또 기자회견이 신년 기자회견 없고. 없었어요. 아, 올해도 없고요, 그렇구나. 그러면. 올해는 아직 미정이라고 하는데 없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 국민 토론에 이 업무보고로 대처할 것이라는 얘기가 높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유, 오늘 진짜 주옥 같은 단어들 많이 나왔다. 진짜. 네, 소통 총량의 법칙, 밤마다 생각나요. 남자. 네, 하여튼 오늘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네. 매일이 이런 브리핑이라면 우리가 걱정할 게 없잖아. 네. 아, 월화수목은 안 그래요? 월화수목은 그랬던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금요일이라 좀 더 우리가 네. 편하게 가는 거죠. 그렇죠. 네. 너무 즐겁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잘 봤죠? 네, 이게 브리핑이에요. 알겠습니다. 2024년형 브리핑입니다, 이게.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할게요.
아, 알겠습니다. 아주 빨리 속도. 네, 브리핑 속도. 속도. 좋습니다. 경제 뭡니까? 분야. 자, 경제 분야입니다. 네,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2025년 1월 네.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었죠.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윤 대통령이 2일 2024년도 증권 파생상품 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구태의에 관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서서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승을 위해서 내년에 도입 예정인 이 금투세 네. 폐지를 추진하겠다라고 강력하게 밝혔습니다. 사실 공약이기도 해요. 공약이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국정과제 이 뭐에 매기는 세금이고 네. 뭐를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금융투자 네.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금융투자 건데 소득이 없는 사람이 지금 3,000명 중에 2,800명 돼요. 그죠, 빚만 있고. 안 돼. 네. 그러면 단타 치는 거에도 다 세금이 원래 아, 붙잖아요. 그것도 빠지는 건가요? 단타 치는 데는 사실은 세금이 단타 주로 치세요? 왜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쉽게 설명합니다. 대해서는, 네. 네. 상장된 주식의 매매 차익이 얼마가 됐든 일반적인 사람들은 세금이 안 나옵니다. 내가 1,000만 원에 산 게 100억이 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안 나오는데 뭐 대주주 일부 빼고요. 그런데 앞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는 국내 주식 시장에 상장된 주식 그리고 그와 관련된 주식형 펀드 뭐 이런 상품들에 대해서는 연간 수익이 5천만 원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 뭐 22% 내지는 더 많이 나면 뭐 27.5% 이렇게 물리겠다. 라고 이제 지난 정부에서 했고 그쵸. 그걸 이제 추진 중이었고 2025년인가? 그때부터죠. 원래는 2023년 1월 1일부터 추진을 아, 하려고 근데 또 연기 또 했는데 했구나. 이게 또 이제 시장도 안 좋은데 막 이러면서 2년 미뤄져가지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최 기자님이 저 주식 거래할 때 막 샀다 팔다 하잖아요. 네. 그때도 조금씩 나가는 거 네, 그거는 네. 이제 증권 아니고. 거래세. 아니고 네. 그건 거래세. 아니, 알고 거래세가 있는데. 있어요. 네네, 아무튼. 예. 근데 그걸 이제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걸 이제 폐지하겠다라고 네. 해서 이걸 왜 지금? 근데 물론 이제 공약이기도 했었고 국정과제도 하기 때문에 뭐 추진하는 거는 오케이. 이유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왜라는 이 시점이 약간 모호한 거죠. 네. 그러면 이거 폐지되면 누가 좋으냐? 음. 아마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도 그 나쁠 사람은 없어요. 개인들은. 그러니까 나는 주식 투자해가지고 5천만 원 초과해가지고 세금 낼 만큼 수익 내지도 않는데 라는 분이 이제 대부분일 거고 근데 이거 외에도 국내 주식과 관련된 주식 그 외에 뭐 주식형 펀드, ETF 요거 제외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뭐 해외 ETF나 네네네. 뭐 채권형 ETF나 아니면 그 기타 등등 파생 상품들은 이것과는 별개로 연간 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네. 똑같은 세율을 매깁니다. 다 싸잡아서. 네. 그러면 그런 상품들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꽤 범위가 넓거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을 더 낼 수가 있는 건데 이걸 폐지하겠다고 하니 네. 사실 개인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좋을 해당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쁠 거는 없는 거예요. 네. 나쁠 거는 없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걸 이제 넘길 수가 있을 것이냐. 근데 이 법을 폐지하는 거기 때문에 국회 문턱을 당연히 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야당은 민주당은 이제 반대하는 입장인 거고 강력하게 이제 반대를 하고 있었죠. 과거에도 이거 추진을 미뤘던 게 이제 민주당 쪽이고. 이거 지금 이 금투세 하면서 1,000명 나갔다. 어머. 1,000명이 나갔다고요? 네. 어디? 안 되겠다 이거 그만합시다. 아 그럼 그만. 네. 그래서 하여튼 금투세를 원래 이제 2023년부터 하려고 그러다가 2025년은 좀 미뤘는데 이제 미뤘습니다. 그마저도 이제 폐지한다. 아예 폐지하겠다. 네, 대신 이제 세수는 좀 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세수가 세수가, 4조 원 네. 정도가 네. 이제 덜 그건 이제 거치더라고요. 3년 동안이잖아요. 네, 3년 동안이죠. 그러니까 1년으로 따지면 한 1조 몇천억 정도. 그렇습니다. 이 정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금투세는 정리하고 금투세. 다음 요거는 여러분 다 관심 있을 겁니다. 2024년도 경제정책 방향 네. 요걸 이제 내놨습니다. 전세 사기와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 전쟁입니까? 전쟁인데 전쟁치고는 약간 조금 약한 전쟁. 아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대책을 내놓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책 나온 게 전세 사기 심각해. 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지금 네. 역전세가 지금 굉장히 우려되고 있거든요. 깡통 전세 네, 깡통 전세.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집값보다 전세 보증금이 높거나 아니면 과거에 전세 보증금을 너무 높게 받아서 네. 계약이 만료가 될 때 이제 집주인들이 이걸 빼줄 돈이 없는. 그러니까 다음 세입자를 받아서 빼줘야 되는데 못 빼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것들에 대한 피해 방지를 위해서 다세대 다가구 지원 3종 세트. 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다세대 다가구 지원 3종 세트. 이 3종 세트 뭐 이런 말이 보통 이건 샴푸랑 린스랑 네. 저 트리트먼트까지가 네. 보통 3종 세트 예전에 아닙니까? 홈쇼핑에서 이런 거 많이 나왔어요. 3종 세트. 요즘 아, 잘 맞- 안 쓰는 예전- 스키노션 에센스 3종 세트. 그렇죠. 예전에 또 뭐지? 무슨 필드? 잭필드 골프 바지 3종 세트. 아. 예, 그럼 표정 뭐죠, 아니 그거? 몰라서. 잭필드 몰라요? 아, 몰라요. 시간이 없어요. 근데. 네네네. 아, 참. 5분 내로 마무리하래. 자, 여기 뒤에 3종 세트. 누군데 이렇게 우리가 달려야 되는데. 뒤에 주옥 같은 분들이 주옥 기다리고 같은 있습니다. 분들입니다. 네. 네. 아유,
푹 빠지겠습니다. 네. 이 3종 세트 중에 하나는 네. 이제 한시적으로 세입자가 그 분이 살고 있는 그 집을 취득하게 되면 네. 이 취득세를 감면해주겠다. 200만 원까지 감면해주겠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그 집을 사면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요건이 붙어요. 소형 저가주택이어야 되고 아파트는 안 됩니다.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수도권 3억 원, 그리고 지방은 2억 원. 3억짜리. 게다가 1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만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아니 덜어내고 한 10명 남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것도 이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왜 생애 최초만 해당이 되느냐. 피해자면 다 피해자인데 그 역전세 뭐 피해 입으신 분들 이거 발라내고 저거 발라내고 그러게. 안 발라내면 너무 규모가 커질까 봐 그런 건지 아니면 취득세가 좀 덜 들어올까 봐 그러나? 뭐 그런 거였다면은 먼저 좀 세수 감수를 예측을 해보고 이걸 결정을 내리든가 일단 네. 하겠다 해놓고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이제 또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제도는 원래 있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중복 적용해주겠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거는 국회 통과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회 통과를 전제한다라는 단서가 붙어 있고. 아 그래요? 네.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겠네. 쉽게 그럼. 얘기해서 이제 역전세 때문에 보증금 못 돌려받는 경우에 그냥 그 집에 네가 살아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가 그 집을 사버려라. 예 사버려라. 역전세 때문에 짜증이 돈을 이만큼 나 못 있는데. 받으니까 그냥 네 집 해라 이거잖아요. 네, 그리고 청약할 때도 이제 무주택으로 인정해 줄 테니까 그 집 사라. 그럼 어떻게 벗어나요? 이걸 사면. 넌 평생 거기 살아라 이 네.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일단 3종 세트 중에 하나는 이거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자체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그냥 세무서에다 등록하는 거 말고 네. 내가 8년 임대할게요, 뭐 10년 임대할게요. 대신 그 의무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는 이 집을 못 파는. 그런데 한시적으로 LH라든가 SH 같은 곳에다가 그 집을 팔 수 있게 해주겠다. 아, 왜? 거기서 사줘요? 네. 왜? 근데 이것도 제한이 있어요. 아파트는 안 되고 소형 저가주택이어야 되고 네. 그 기준. 그리고 3주택 이상 가진 임대사업자가 그 중에 한 개를 처분할 때만. 네. 그러니까 이걸 왜 나온 거냐면 다음 세입자를 못 들여서 네. 지금 2억 원에 전세 맞춰놨는데 2억 원에 안 들어오겠대. 네. 그러면 내 돈으로 빼줘야 되잖아요, 임대사업자가. 근데 돈이 없어서 못 빼주는 경우에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 LH가 사준다? 네, 이 집 팔아서라도 어떻게 해줘라. 근데 이 집을 팔아가지고 그 돈이 안 나오면 또 문제이긴 하고 대상도 3주택 이상 임대사업자 중에 한 채, 요것만 해당되고. 또 얼마에 팔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없어요. 지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집값을 어떻게 따져줄 아니, 것인가. 이집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거 4억짜리 집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쵸. 그쪽에서는 뭐 한 3억 2,500 평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마 뭐 보통 이런 거 전세보증보험 가입할 때 그 빌라의 시세를 공시가의 140%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거나 그 뭐 정도? 감정평가액 뭐 이렇게 따져 보겠죠. 근데 네. 그런 구체적인 내용 없고 마지막 3종 세트 중에 하나는 이제 LH에서 네. 기존에 지어진 다가구 다세대 주택 이거 보다 적극적으로 매입하겠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3종 세트의 틀은 그래요. 다세대 다가구 주택 지금 역전세 때문에 보증금 못 돌려줄 가능성이 되게 커졌으니까 그거를 대신 사주거나 아니면 세입자 당신이 사세요. 혹은 임대사업자 갖고 있는 거 이제 뭐 공공에서 사주겠다라는 건데 그만큼 이제 힘들다는 거죠. LH 역전. 지금 빚이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거기? 네. 아 저는 이거 보니까 네. 대상자를 매우 핀셋으로 정하는 그런 아. 구제책 같은 느낌이 네. 드네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피해 방지가 과연 될 네. 것이냐. 정책 만든 사람들 옆 사람 얘기 듣고 그런 거 공범 다 같은 이렇게. 느낌이네요. 네, 네. 조금 갸우뚱하는 3종 세트였습니다. 예. 그리고 네. 요거 인구 감소 지역 부활 3종 요거 한번 이거 살짝 살짝 할게요. 예, 이거 인구 재밌네요, 감소 이거. 지역에서 집을 살 경우에 네. 1주택자가 그 집을 사게 되면 이거 투명한 집으로 보겠다. 아, 2주택으로 안 쳐줄게. 없는 집으로 일 보겠다. 1주택자한테 하는 모든 혜택들, 세금-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혜택 다 다 그냥 유지? 유지해줄게. 아. 그러니까 인구 감소 지역에는 제발 집 좀 사라. 원 플러스 원 살아라. 1+1 살아도 된다. 네. 뭐 지방에 뭐 별장 가져도 된다라는 느낌일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네. 인구 감소 지역이라고 대상은 해놨어요. 어딘지는 안 했습니다 아직. 그 어딘지가 관건이고 네. 어딘지가 이제 관건이고 인구 그렇지. 감소 지역이 아닌 곳들이 뭐 거의 없잖아요. 지역에는 네, 거의 지역과 그다음에 또 대상 주택도 어떻게 할 건지 네네. 아까처럼 아파트는 제외 뭐 하게 되면 글쎄 까딱 어쨌든 이것도 3종 세트로 나왔는데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근데 지방에 이렇게 집 같은 거 있으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네. 관리가 안 돼 갖고 그 한 뭐 청소면 뭐 하여튼 이 뭐 난방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고심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세입자들이라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네. 거기서가요? 네, 인구 감소 지역에다가 인구 감소 지역에 세입자를 들여요? 되게 쉽지 집을 사면 않은 일. 네. 자, 이번 주 경제 뉴스 중요한 내용들 또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나 오늘은 최은경 기자가 압승이죠. 압승이죠. 아. 예. 이거 어쩔 근데 그런 거 따지면 그러게 그 중요한가요? 지금 2승 1패입니다. 네, 아닌가? 아니 뭔 소리야? 자, 최은경 네. 기자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에 나오신 어마어마한 분들 때문에 이렇게 일찍 저희가 좀 달렸습니다. 네. 다음 코너에서 얼마나 많이 오시는지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김형우 소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